밸류체인을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데 그걸 미국이 인정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뭐 하나, 오션도 그렇고 현대, 중공업도 그렇고 주가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될 정도로 뭐 지금 업황이 좋고 주가도 좋다. 네, 오늘은 HD그룹 전반적인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상위에 있는 HD현대, 여기를 이제 나중에 또 심화학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HD그룹 전반적인 강점과 단점, 그쪽을 좀 제가 짚어드릴 텐데 좀 집중을 해서 들으시면은 딴 데에서 들으실 수 없는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D현대그룹. HD현대그룹이 뭘 많이 하죠? 조선 많이 하잖아요. 해양도 있고, 뭐 에너지도 있고, 건설 기계도 있고, 뭐 이쪽에서 다각화되어 있는 이런 이제 그룹이 많습니다. 제일 상위에 HD현대라는 데가 있고, 그 밑에 뭐 중간 지수학격인 HD한국조선해양이라는 데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HD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이제 층층이 지금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야, 참 복잡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주 복잡한 걸 아주 쉽게 아주 풀어 드릴게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다 돈을 지금 잘 벌고 있고 돈을 앞으로도 잘 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이런 조선 쪽 말고도, 지난 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력 인프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력 인프라 어디죠? HD현대일렉트릭. 그걸 직접적으로 들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HD현대 지주사입니다. 여기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HD현대그룹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오늘 좋은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HD현대그룹의 장점 5개를 먼저 이렇게 한번 슬슬 보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선시황이 계속적으로 좋게 흘러가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이렇게 대결하는 이런 이제 시장 구조 하에서는 우리나라 조선업에 지금 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뭐 아주 당연한 이제 결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존적인 미국을 보기라는 건 참 힘든 일인데 급기야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제 배 좀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 군함도 좀 수리도 좀 해주고 뭐 이런 거를 지금 원하는 미국이 돼버렸어요. 중국한테 가서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산업이 그동안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밸류체인을 아주 치밀하게 이렇게 가지고 왔었는데 그거를 미국이 인정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뭐 하나, 오션도 그렇고 현대, 중공업도 그렇고 주가들이 상당히 강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될 정도로 뭐 지금 업황이 지금 좋고 주가도 좋다. 그런 거 제일 상위에 지금 HD현대라는 게 있고, HD현대그룹 전체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가 기술력이 없는 데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주 탑티어입니다. 최고 수준의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와가지고 거기다가 자 필라델피아 조선소인가요? 걷다가 이제 하나오션에서 가서 이제 한다고는 합니다만, 야, 그 어느 천년에 거기다가 밸류체인을 이제 다 만들고 인력 풀도 숙련된 노동자로 채우고, 야, 시간 많이 걸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캐파 기준으로 전 세계의 1%가 안 되는 미국 시장, 지금 조선 시장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건데, 어쨌든 주가는 그것 이제 기대감으로 먼저 막 달리는 느낌이 좀 있고, 기술력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만들어 달라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걷다가 이제 강제 구금하는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곤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서 이 숙련된 노동자들이나 이제 엔지니어들이 가지 않으면 그들은 자생적으로 자립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산업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갑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갑인 거다. 그게 바로 조선산업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HD현대그룹이라는 게 뭐 조선, 해양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도 하고 그다음에 건설기계도 하고, 그러니까 핵심 사업
사업 회사가 또 한 4개 정도 있고 비핵심 사업 회사도 있어요. 현대건설기계나 뭐 이런 데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산업재 쪽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이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후장대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근데 돈 잘 버는 장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HD 현대그룹이 나날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지속가능 경영하고 뭐 ESG 이쪽은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쪽이 노동 환경이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쪽이 많잖아요. 그 특성상 말이죠. 그리고 정부 밖에서도 그쪽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쪽을 보완하는 그런 이제 정도 경영을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 5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요. HD 현대도 사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사고 HD 현대중공업도 사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을 제일 많이 샀죠. 지분율 기준으로는. 근데 이제 HD 현대도 최근에 좀 많이 사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사서 올라가는 외국인 지분율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녹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에요. 지분율 자체로는 상당히 높죠. HD 현대보다도 더 높습니다. 근데 지분율 자체는 높은데 최근 몇 달 동안에 지분율이 올라가는 그 각도로만 보면 사실은 HD 현대가 올라가는 외국인 지분율 증가 각도가 훨씬 가파르다 이런 얘기예요. 더 급하게 지금 사들어오고 있다. 꾸준하게 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현대중공업 제일 밑에 HD 현대중공업 있습니다만은 11.3% 저 밑에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생각하실 때는 사업회사를 살래? 지주회사를 살래? 라고 할 때는 사업회사를 대체적으로 많이 선호들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웬걸요? 중간 지주회사인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제일 최상위 지주회사 격인 HD 현대를 오히려 사업회사보다 더 많이 사고 있더라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외국인들은 그 지분율 고제가 지금 달리 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HD 현대그룹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 항상 그룹 제가 얘기하고 뭐 개별 회사 얘기할 때 장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단점도 항상 제가 짚어드리는데 이 HD 현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HD 현대 있고 한국조선해 있고 현대중공업 있고 HD 현대도 옆에 현대 일렉트릭 있고 현대마린 솔루션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되게 복잡해요. 지분 구조가. 야, 저걸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고 저 주식을 대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복잡한 게 뭐죠? 주가적으로는 할인이에요, 할인. 왜 그걸 사? 그 밑에 있는 간단한 회사를 사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할인이 중복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싸다. 근데 왜 외국인들은 살까요? 할인이 많이 됐으니까 언젠가 이 할인폭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겠느냐. 나중에 제가 가격 대비 순자산 가치 이걸 나중에 차트로 보여드릴 건데 그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정도로 할인이 지금 많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할인은 앞으로 많이 시정이 될 거다. 그래서 평균 정도 시장에서 우리가 지주사나 뭐 얘기를 할 때 할인 정도를 한 40%라는 걸 평균으로 보는데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도 더 많이 할인돼 있어요. 그 할인폭만 줄어든다고 해도 아 우리가 위쪽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하는 걸 쭉 들으시면 되고요. 이 현대그룹의 이제 단점 중에 또 하나는 너무 경기 순환적이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엄청 잘 나가죠. 안 나갈 때는 또 되게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순환적인 산업에 있는 회사들은 어쩔 수가 없죠. HD그룹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순환적인 그런 회사인데 경기가 좀 지금 안 좋아지는 국면이냐 좋아지는 국면이라고 할 때는 조선, 해양 이쪽은 좋아지는 국면이지 안 좋아지는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 다운사이드는 당분간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조선 쪽, 해양 쪽 그리고 뭐 현대 일렉트릭 전력 인프라 쪽에 지금 위치한 이런 현대 그룹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다운사이클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현대 오일뱅크가 있잖아요. 이제 정제 마진 때문에 이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정제 마진이 조금씩 좀 좋아지는 느낌이 이제 나온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쪽도 이제까지는 디스카운트 요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런 디스카운트는 좀 덜해질 거다라고 이제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고요. 산업 구조상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저가 공사하고 물량 막 쏟아내고 막 이런 데잖아요. 석유화학도 그랬고 철강도 그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경쟁을 상당히 심하게 했고 원가 구조에 있어서도 뭐 중국이 우리보다 원가가 낮으면 낮지 우리가 원가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결을 그 양상 구도 하에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경쟁이 예전에는 많이 오래됐었는데 이제는 중국과 거의 경쟁이 조금 이제 유리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산업이 가고 있다. 우리 이 조선업체들의 포지셔닝이 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면이 있고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죠. 전력 인프라도 우리가 우리만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포인트겠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 안전 리스크 이런 걸 제가 이제 꼽아봤는데 결국은 뭐 사업하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열악한 구조에서 하는 거는 좀 이슈가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 의식 이거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경영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최근 1년간의 주가를 한번 보실게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현대그룹 내에서 HD 현대는 생각보다 주가가 덜 갔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뭐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주가가 괜찮았고 현대일렉트릭도 괜찮았는데 강 대표가 HD 현대 괜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주가로 봤을 때는 지난 1년간 아주 제일 많이 올랐네요. 뭐 170%는 이렇게 오른 현대중공업이 돼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은 그거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1년간 120% 이렇게 오른 반면에 HD현대는 제일 밑에 있네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200이니까 한 100% 오른 거죠. 이 정도는 오른 HD현대인데 그럼 앞으로는 어떨 거냐. 시장이 지금 3,600, 3,650 이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많이 달린 느낌이 좀은 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죠? 순환매적으로 옆에 덜 오른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을 주변 종목들로 시선이 갈 수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 볼 때 HD현대는 거기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조선이나 뭐 해양이나 뭐 에너지 건설 이런 쪽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 또 자사주도 많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사주 거기서 뭐 상법 개정 3차 개정이 된다고 하셨던 그 모멘텀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벌써 10월 중순이잖아요. 정기국회 상법 3차 개정이 뭐 지연된다고 해도 저는 금년 안쪽으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도 자사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만 소각을 한다고 쳐도 당장이면 주가는 갑자기 오를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급하게 오른 것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현대가 들고 있는 순자산 가치를 제가 잘게 이렇게 쪼개봤어요. 그 전에 HD현대가 뭐를 들고 있냐 이걸 좀 파악하시는 게 좋죠. 이 차트를 보시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을 37%를 들고 있어요.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게 뭐죠? HD 현대중공업을 들고 있는 중간 지주회사 격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37%나 들고 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면 이 37%의 지분율이라고 하면은 이 HD 현대의 순자산 가치 NAV의 그럼 몇 %냐? 35%입니다. 전체의 이 HD 한국조선해양의 지분을 보니까 이 회사 주가의 한 35%는 이쪽을 대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또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지분율이 무려 35%입니다. 지주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지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35% 정도예요. 한국조선해양이 37%, 여기도 35%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순자산 가치 구성비로 봤을 때는 이 회사 주가의 29%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 한국조선해양이 35% 전체 순자산 가치의 35%에 해당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HD현대일렉트릭은 29%를 여기서 이제 주가를 대변한다고 했어요. 그럼 요 두 개를 더해보면 얼마예요? 64%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두 회사가 이 HD현대 주가의 3분의 2 정도를 대변하고 있다. 두 회사의 지분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사주 지분율을 지금 제가 11%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자사주를 지금 한 11% 주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에 다 전량 소각한다.
라고 하면 주가가 5% 이상은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를 생각하면서 외국인들이 사들어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순자산 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거를 제가 크게 한국조선해양 35%, 현대일렉트릭 29%, 사사주 5%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는 또 영업가치라는 게 있어요. 12%.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정유사업이 이제 뭐 정제 마진이 조금 안 좋아졌다가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제 돌아서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거기 영업가치도 있는 회사다. 완전한 순수한 이제 지주회사 그런 느낌보다도 사업가치가 영업가치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그 회사고 뭐 회사 또 그룹 계열사들한테 로열티 같은 것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넷댓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순차입금이에요. 순차입금. 전체 총 차입금에서 현금과 현금 등가물을 빼면은 이런 순차입금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순차입금의 수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만큼 이제 빼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입금이 있는데 이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무 구조는 상당히 안정스럽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HD 순자산 가치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우리 시장에서 그러면 평균으로 보는 0.6배가 아니고 지금 HD 현대는 순자산 가치가 0.4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 우리가 시장에서 지주사한테 평상적으로 할인하는 40%의 할인율이 아니고 여기는 60%의 할인율까지 지금 너무 과대 할인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어려운 이 차트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외국인들이 지금 사들어오는 거는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할인폭이 깊구나. 그걸 지금 노리고 들어오고 있구나. 이걸 읽으시면 되겠습니다.